김대리 주식하지? 네, 과장님. 이제 시작하려는데 너무 어렵네. 파이낸셜 증권방송 주린이 탈출 한번 보세요. 주린이 탈출? 네, 용어부터 시황까지 잘 알려주거든요. 출퇴근하면서 보면 되겠네. 찾아봐야겠다. 주린이 탈출 나도 주식 마스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파이낸셜 증권방송 주식마스터입니다. 금일은 히든 종목 내년 1월까지 수익률 최소 50% 예상하고 있는 종목 설명드리기 위해서 동영상 촬영하게 됐고요. 설명에 앞서 금일 장 간단하게 짚어드릴게요. 장 전 시황으로 이제 우리 회원분들한테는 언급드렸는데 글로벌 증시 좋았었죠. 간밤 미 증시도 상승, 주요지수 상승 흐름 보였었고 유럽 증시도 마찬가지였고 이런 글로벌 증시 훈풍에 동조해서 그 전망 드리기에는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3,000포인트 돌파 모색할 것이라고 이렇게 드렸었는데 장 중에 3,000포인트는 터치는 했었는데 안착은 못했죠. 언저리 3,000 언저리 갔었는데 안착 마감은 못했고 2,998포인트에서 마감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000포인트 위에서 마감했죠. 둘 다 강보와 푸른 보였습니다. 주요하게 이제 짚어드린 내용으로는 이제 원달러 환율 1180원대 중반으로 하락 모색할 거고 이로 인해 외국인들 수급 개선 퍼드렸었는데 시장은 전망과 비슷하게 움직였습니다. 외국인 선물 순매수세 긍정적이었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시장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래대금 코스피 거래대금이 10조를 하회하고 있어요. 3거래일 연속 연초 대비 50% 이상 감소한 수치인데 개인의 수급 이탈이 가장 크죠. 이로 인해서 지수는 외국인과 기관, 금융투자 이 메이저 투자자들에 의해서 핸들링 되고 있고 수급 쏠림 현상이나 수급이 약하다 보니까 개별 이슈 형성되는 종목들 수급 쏠림 현상 이 보이고 급등락이 반복되는 종목들도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수급이 강하면 지속적으로 상승 흐름이 유지될 텐데 빠른 순환매 보이면서 이 섹터 저 섹터 오르고 내리고 반복되는 흐름 보였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수급 약화 부분이 가장 크고 아무리 이제 오미크론 불확실성이나 글로벌 금리 인상 이슈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대부분 선 반영돼 가고 있고 안정화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증시 전망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당장 봤을 때. 그럼에도 이제 당장 산타랠리를 기대하기보다는 1월까지 1월 효과 기대하면서 좀 길게 평소에 이제 투자 성향이 다 다르실 텐데 이번 시장 흐름은 수급적으로 너무 좀 약하기 때문에 1월까지는 1월 효과 하시면서 길게 보시는 게 수익률 측면에서 어떤 종목이든 더 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고 오늘 금일장 세부적으로 보면 코로나19 화이자 경구용 치료제 긴급 사용 승인이 있었죠. FDA에서 있었는데 이로 인해서 서울제약이나 KPX생명과학 강세 보였고 PCB 패키지 기판 호황에 따른 낙수 효과 기대감에 상승을 보이면서 인터플렉스나 이수페타시스 심텍 코리아 서키트 상승 강세 보였고 반도체 관련주 연속적인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업황 개선 기대감 계속 부각되고 있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뿐만 아니라 반도체 소부장도 금일은 강세 흐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아이폰 관련주 애플 목표가 $200로 상향 소식 전해지면서 아이폰 관련주 더구전자, 인터플렉스, LG이노텍이 있겠고 강세 있었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0 회복했죠. 이거 머스크의 세금 납부 이슈로 인해서 매도세 계속 매도를 했었는데 매도가 완료됐다는 소식, 머스크의 매도 완료 소식에 테슬라는 $1,000 회복했고 이로 인해서 관련된 2차전지 전기차 관련주 USD나 이렌텍, 한송네오텍 등 KEC도 그렇고 강세 있었고 미 원유재고 감소 등에 따른 유가 강세의 정유 관련주 그리고 오후장 들어서는 폴더블 폰 갤럭시 부품주 삼성전자에서 내년
불폰 생산 목표를 1,300만 대로 상향했죠. 이로 인해서 뭐 세경 하이테크, 뭐 인터플렉스, TKD, 파인 테크닉스 강세 있었고, 그리고 5G 관련주, 그리고 통신 장비 관련주 강세 있었습니다. 내년 9월 2심 도입에 따른 5G 가입자 수 증가 기대감에 강세 있었고, 종합 물류 섹터 CJ 대한통운 총 파업 가결 소식에 상승이 있었고, 이거 KCTC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제가 이제 6,600원대 한번 추천드려서 17% 정도 수익 얻었고, 이번에 최근에 이제 6,300원 밀렸을 때 추가로 또 한번 추천드려서 2번 괜찮은 수익 거두고 있는 종목입니다. 기업 가치에 비해 너무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어요. 보유하고 있는 뭐 부동산 가치만 해도 그렇고, 참고하시고, 동방 뭐 종합물류 섹터도 강세 있었고, 삼성전자나 뭐 LG 디스플레이, OLED 동맹 기대감 부각되면서 유기 발광 다이오드 관련주 강세 있었고, 오늘 그 히든 종목 소개시켜 드린다고 했는데 이 관련이에요. 뭐 정치 테마주였는데 이제 지금은 아니게 된 종목인데, 힌트를 드리자면 오늘 시장에서는 이제 이재명 관련주, 윤석열 후보와 지지율 이제 역전했죠. 우세 소식에 뭐 여러 매체에 따라서 뭐 리서치 기업에 따라서 좀 다른 결과가 발표되는 하는데,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뭐 대선 토론이나 이런 부분이 되면 개인적으로는 이런 지지율 이제 이재명 후보가 역전을 했는데 더 격차가 조금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관련해서 오늘 이재명 관련주, 정치 테마주 강세, 형제일리트나 뭐 동신건설, 카스, 에이텍 등 강세 있었습니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강세 보였던 섹터 짚어드렸고, 지금만 이제 시외 거래 중인데 미 시외 선물은 지수는 뭐 보합 수준 보이고 있고, 금일 이제 또 미 시장이나 글로벌 시장을 봐야겠죠. 뭐 원달 환율 이 부분 계속 그 강조드리고 있는데, 원달 환율이 조금 더 내려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외국인들 수급도 더 여건이 좋아질 거고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서면서 우리 지수 시장 상승을 견인을 할 텐데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제 내일 장이나 뭐 향후 전망보다는 지금은 대응이 중요한 시장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리지만 수급 자체가, 거래대금 자체가 줄어든 시장이고, 어떻게 보면 눈치 보기고 어떻게 보면 관망세인데, 이런 시장에서는 뭐 예측보다는 뭐 지수 예측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그 매일매일 시장 흐름에 맞는 대응을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은 참고하시고, 그럼 본격적으로 이 제가 추천드릴 종목, 내년 1월까지 한 50% 수익률 예상한다고 했죠. 이후 먼저 관련 기사를 한번 띄워다 드릴게요. 중국의 생산량은 줄고 세계 수요는 늘고 내년 철강값 들썩. 내년 전망이 나왔죠. 철강 섹터, 그러니까 제가 추천드릴 종목 철강 섹터에 있는 종목이에요. 내년 철강 수요가 올해 대비 2.2% 상승 예상 전망되고 있고, 일단은 중국 감산 및 수출 통제, 중국발 규제가 커요. 아무래도 이제 중국이 글로벌 마켓 쉐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좀 큰데, 이 부분이 줄어들거나 제자리인데 수요는 증가한다. 그러면 당연히 철강 값은 올라갈 거고, 이를 주로 생산하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 반사이익을 누리겠죠. 국내 기업 중에서도 직접 수혜 예상되는 종목이 있습니다. 철강제, 올해도 이제 철강제 가격이 계속 이제 상승세를 이어가 가지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게 다트 화면인데, 수익적인 측면에서 3분기 이제 작년 동월 대비 누적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1362억 정도에서 1552억 정도로 증가했죠. 그런데 영업이익도 45억 수준에서 156억, 거의 3배 정도 상승했습니다. 3분기 누적입니다. 그리고 단기 순이익적인 측면에서 보면 32억 정도에 불과했던 기업이
무려 129억. 거의 4배 정도 상승한 흐름 보였는데 3분기 가지고 이제 4분기 실도한 이제 주된 수주 내용이나 매출액 증가 추이 보면은 충분히 이제 4분기까지 합산을 했을 때 어닝 서프라이즈급 예상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뭐니 해도 기업은 실적이 가장 중요해요. 당장 실적도 중요하고 미래 업황에 의한 뭐 기대, 시장의 기대치 이런 부분도 중요한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기사에 보시는 것처럼 내년 철강 수요 자체가 올해 대비 2.2% 상승 전망이고 뭐 가장 중국의 환경 규제와 감산 정책에 의해서 중국 생산량은 제자리이거나 감소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이제 수요는 증가하는데 공급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 그러면 공급하는 업체들의 반사 이익 있겠죠. 따라서 일단 기업 실적 측면에서도 지금 상승 추세에 있고 추가적인 내년 업황까지 좋고 올해 뭐 4분기 당장 올해 4분기도 어닝 서프라이즈급 실적이 기대되고 내년 업황 자체도 좋고 근데 이거에 끝나는 게 아니라 기술적 분석을 보면 바닥이죠. 딱 봐도 엄청난 이때 9월 9일 이후부터 엄청 큰 낙폭을 기록하면서 꾸준히 이제 계단식 하락을 했고 이제 바닥에서 횡보하고 있는 흐름인데 아까 말씀드린 이게 테마성 정치 테마랑도 어느 정도 관련이 있었다고 했죠. 있었다고 했습니다. 지금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의미였냐면 정치 테마주로 엮이면서 관련 후보 지지율 오르면서 이렇게 약간의 거품이라고 할까요? 이 부분까지 거품이 있었는데 경선에서 떨어지면서 다 거품이 꺼졌죠. 거품이 꺼진 흐름이었고 근데 중요한 건 이때가 정치 테마 없이 대부분 기업 펀더멘털에 입각해서 형성된 주가로 보시면 되는데 5,900원대죠. 근데 추가적인으로 더 이제 4,500원대까지 더 추가적인 낙폭을 보였고 이 부분은 열의 아홉은 기업 펀더멘털이나 기업 실적에 입각해서 반등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을 거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까 그 지지율 격차 관련해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어느 정도 격차를 벌려 나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 이 정도 거품까지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기업 펀더멘털에 입각해서 이 정도까지는 올라올 거고 여기에 추가적인 상승 지금 현재 흐름에서 주요 매물대까지만 가더라도 거의 60% 70%는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저가 메리트 부각되는 구간에서 추천을 드리기 위해서 촬영을 하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는 별로 선호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물론 한번 벌 때는 크게 벌 수 있어요. 막 두세 배까지 벌 수 있는데 이게 잘못 들어가면은 지금 고점에서 상투 잡으면 거의 뭐 1년 2년 본의 아닌 근본 없는 존버라고 하죠. 근본 없는 홀딩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에 그냥 안정적으로 우상향하고 뭐 기업 펀더멘털에 입각해서 그런 종목들을 더 선호하지 이렇게 단기 큰 낙폭을 보이는 종목을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분명한 건 이거 저가 메리트 가격 구간에 있고 추가적으로 이제 이 본업 자체에서 지금 실적 뒷받침되고 있고 앞으로 미래 업황도 어느 정도 담보되어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 테마성 이슈가 남아 있다. 이 정도로 설명드리면 적당할 것 같네요. 어쨌든 투자는 본인이 결정하시는 거고 그것에 대한 책임도 본인이 지시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률이나 수익률적인 측면에서 우리 체험방에서 이제 지켜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승률도 8할 이상 유지를 하고 있고 누적 수익률도 10월 5일부터 1,400% 정도 이제 손실 가는 종목들 다 상계친 누적 수익률 올리고 있고 그만큼 더 많이 이제 리서치하고 더 많이 분석해서 높은 승률 유지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저희 자사 링크나 이 아래 번호로 문의 주셔서 링크 받아서 들어와서 한번 지켜봐 주시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밀리면 음봉에
매수, 그리고 또 밀리면 또 매수, 이렇게 모아가면 괜찮은 종목입니다. 그러면 추가적인 궁금증이나 뭐 이 종목이 어떤 건지 뭐 물어보셔도 상관없어요. 직접 연락 주셔서 물어보셔도 상관없으니까 이 아래 번호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오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간단한 시황과 종목, 히든 종목 설명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주린이 교육 과정이랑 추가적으로 이제 저가 메리트나 상승 모멘텀 확고한 종목들이 발굴되면 언제든지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 추천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